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체인톱의 평균 수명과 안내판의 평균 수명으로 옳은 것은, 체인톱은 수명이 1500시간이죠. 그리고 안내판은 450시간입니다. 체인톱은 1500시간, 안내판은 450시간이 수명이다. 이 사이클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와 윤활유의 적정 혼합비는 휘발유 25에 윤활유 1을 섞습니다. 25대 1이다. 체인톱의 엔진인 이 사이클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와 윤활유의 혼합비는 휘발유 25, 윤활유 1을 섞습니다. 예불기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불기 예초기 톱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산림 작업용 도끼의 날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아치형으로 연마해야 되고, 벌목용 도끼날의 각도는 9에서 12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용 도끼날의 각도는 8에서 10도가 적당하다. 산림 작업용 도끼는 완만한 곡선에 아치형으로 연마하고, 벌목용은 9에서 12도, 가지치기용은 8에서 10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연마해야 된다. 틀렸어요. 산림 작업용 도끼는 도끼날이 목재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 삼각형이 아니라 아치형으로 연마한다. 체인톱에 체인 오일을 급유하는 과정에서 묽은 윤활유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이드바의 마모가 빨리 됩니다. 체인톱에 묽은 윤활유 사용하면 가이드바 마모가 빨리 된다. 엔진 내부 마모, 엔진 과열, 회전 속도 감소한다. 다 틀렸고, 묽은 윤활유 썼을 때는 가이드바가 빨리 마모됩니다. 체인톱에 사용되는 연료인 혼합유를 제조하기 위해 휘발유와 함께 혼합하는 것은 아까 25대 1로 혼합했죠? 윤활유입니다. 엔진 오일. 휘발유와 함께 25대 1 비율로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체인톱의 연료인 혼합유를 제조한다. 화렵수 벌목 작업 시 손톱, 핸드소에 손톱의 삼각형 톱니날 젖힘 크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화렵수 벌목 작업 시 삼각형 톱니날 젖힘은 0.2에서 0.3mm 정도 합니다. 자, 손톱에 톱니날이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하나씩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데, 그 삼각형 톱니날의 젖힘 크기는 0.2에서 0.3mm다. 4행정기관과 비교한 2행정기관의 특징은 연료 소모량이 크고 저속 운전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혼합연료 이외에 별도의 엔진 오일을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동일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작다? 요건 틀렸어요. 동일 배기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2행정기관이 출력이 크다. 2행정기관은 연료 소모량이 크고 저속 운전이 곤란하고,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섞은 혼합연료를 제조할 때 엔진 오일을 종 섞기 때문에 별도의 엔진 오일을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작다 하면 틀립니다.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크다. 체인톱의 장기 보관 시 처리해야 될 사항을 보면, 연료와 오일을 일단 비우고 매월 10분 정도는 가동시켜서 건조한 방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특수 오일로 엔진을 보호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장기 보관 시 특수 오일 쓰고 연료와 오일은 비우고 매월 10분 정도 가동시켜서 건조한 방에 보관한다.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장력 조정 나사를 조정하여 체인을 항상 팽팽하게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장기 보관 시 체인을 팽팽하게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체인톱의 안전장치로는 체인잡이, 핸드가드, 방진 고무 있고요. 체인 장력 조절 장치가 안전장치는 아니죠. 체인톱의 안전장치에는 체인잡이, 핸드가드, 방진 고무는 맞고 장력 조절 장치 아니다. 묘목을 심을 때 뿌리를 잘라주는 주된 이유는, 뿌리를 잘라주는 당근 작업을 통해서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켜서 활착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묘목을 심을 때 뿌리를 잘라주는 주된 이유는 가는 뿌리들, 측근과 세근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분과 수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고, 측근과 세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뿌리 잘라준다. 다음 중 묘목의 TR율이 가장 좋은 것은? 자, TR율은 뿌리부, 지하부에 대한 지상부의 비율이죠. 1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TR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 지상부가 지하부보다 크다. 즉, 뿌리 발달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토양에 수분이 많거나 일조가 부족하거나 해서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묘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기에서는 3이 제일 작죠? 3, 5, 7, 9 중에 TR율이 가장 좋은 것은 3이다. 호두나무에 접목을 실시한 후에 캘러스 조직 형성에 필요한 적정 온도 범위는 20에서 30도입니다. 보통 식물을 구성하는 조직에는 세포 분열을 하는 분열 조직과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영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캘러스 조직은 일종의 분열 조직입니다. 아직 많이 분화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에 식물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주변에 생기는 세포 분열을 위해 형성된 분열 조직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목을 실시한 후에 이 세포 덩어리 캘러스 조직을 형성하려면 20에서 30도가 적당하다. 묘목을 기르는 묘포의 입지 선정 시에는, 자, 교통이 편리하고 남향이어야 좋다고 그랬죠? 서향 안 됩니다. 서향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경사도는 3에서 5도, 5도 이하가 적당하다. 그리고 토질은 점토질, 질땅 절대 안 되고 사양터야 됩니다. 그리고 관배수가 용이한 곳, 묘목을 길러서 옮겨 심을 조림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이면 좋다. 또 개간된 토양으로 토심이 30에서 6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묘포지. 자, 조림지에 종자를 직접 뿌려 조림하는 것을 파종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지에 종자를 직접 뿌리니까 파종조림이다. 쉽죠? 자, 미루나무에는 삽목조림이 많이 쓰입니다. 미루나무는 가지를 꽂아서 조림하는 삽목조림이 많이 쓰인다. 자, 이런 삽목으로 발근이 잘 되는 나무에는 미루나무, 버드나무 있고요. 개나리, 은행나무, 포플러나무도 삽목으로 발근이 잘 됩니다. 자,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쯤에 30cm 정도로 가지를 잘라서 20cm 정도 땅에 묻히게 꽂으면은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미루나무, 버드나무뿐만 아니라 개나리, 은행나무, 포플러나무도 삽목으로 발근이 잘 되는 나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택벌림에서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 지름은, 자, 택벌림의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은 소경급입니다. 자, 택벌림에는 다양한 수종,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은 지름이 작은 소경급이다. 자, 삽목시에 사용하는 밝은 촉진제로는 IAA, IBA, NAA 있습니다. 삽목시 밝은 촉진제는 IAA, 인돌 초산, IBA, 인돌 부틸산, NAA, 나프텔란 초산 있다. 자, 인돌이 I고 초산이 A입니다. 그래서 IAA, IBA, NAA, 인돌 초산, 인돌 부틸산, 나프탈렌 초산은 모두 밝은 촉진제고요. 디프렉스, DEP, 이건 이름이 완전 다르죠? 밝은 촉진제 아닙니다. 인돌 초산 들어갔다, 밝은 촉진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유성번식은 종자로 암수 구분이 있는 종자나 암수 구분 없는 포자, 홀씨로 번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유성번식, 종자번식, 주로 파종으로 번식하죠.
반면에 무성번식은 영양번식이라고 하고 파종이 아니라 분구, 취목, 접목, 삽목 등으로 번식하는 종자 없이 번식하는 것이 무성번식입니다. 그래서 실생묘다 하면 유성번식, 종자번식을 한 거고 삽목묘, 취목묘, 접목묘다 하면 무성번식을 한 겁니다. 실생묘는 유성번식, 삽목, 취목, 접목묘는 무성번식이다. 다음 중 종자의 실종이란? 자, 실종의 정의는 미세립 종자 1000립의 4회 평균 중량입니다. 미세립 종자 1000립의 4회 평균 중량이 종자의 실종이다. 자,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미세립 종자 1000립의 4회 평균 중량, 종자의 실종. 자, 파종법의 종류에는 흩어뿌리는 산파, 줄뿌리는 조파, 전뿌림은 전파, 몰아뿌림 상파 있습니다. 대뿌림 없습니다. 파종법의 종류에는 산파, 조파, 전파, 상파 있다. 흩어뿌림 산파, 줄뿌림 조파, 전뿌림 전파, 몰아뿌림 상파 있다. 대뿌림 없다. 자, 조림지 준비 작업에서 둘러배기를 적용하는 데 적합한 수종은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호두나무는 둘러배기 한다. 호두 둘러. 조림지 준비 작업에서 둘러배기 하는 것은 호두나무. 대목이 비교적 굵고 접붙이기를 하는 접수가 가늘 때 주로 적용되는 접목법은 할접입니다. 할접. 박접 아니고 절접 아니고 복접 아니고 대목이 비교적 굵고 접수가 가늘 때 적용되는 접목법은 할접이다. 할접은 이 쪼개접이라고도 하고요. 접수를 쐐기 모양으로 깎아서 대목을 쪼개서 접목시키는 방법이고 소나무나 낙엽 화렵수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박접은 바탕나무, 대목 껍질 속에 접순을 꽂는 방법이고 껍질이 두꺼운 수종에 많이 이용하고요. 절접은 깎기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접 역시 굵은 대목에 주로 사용하는데 대목을 3cm 정도 깎고 접순을 양쪽 비스듬히 깎아서 형성층을 맞춘 다음에 비닐 등으로 감싸준다. 복접입니다. 자, 인공림에 비하여 천연님이 유리한 점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인공림에 비하여 천연님이 생태 파괴를 덜하죠. 생태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 반면에 생육이 고르고 안전하다. 벌기를 앞당긴다. 수종갱신이 용이하다. 요건 다 인공림의 특징이에요. 생육 고르고 벌기 앞당기고 수종갱신이 용이한 건 인공림. 생태적으로 안전하다. 천연님입니다. 자, 무성번식은 초기 생장이 빠르고 개화 결실도 빠르고 씨앗 생산이 잘 안 되는 나무를 번식시킵니다. 씨앗 생산이 유성번식, 종자번식이죠. 당연히 종자번식이 안 되는 나무를 번식시킬 때 무성번식을 사용한다. 초기 생장 빠르고 개화 결실이 당연히 빠르겠죠. 하지만 실생묘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 자, 대량 생산도 무성번식이 쉽습니다. 종자 파종으로 생산한 실생묘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쉽다. 무성번식. 자, 일반적으로 곰솔의 암꽃눈이 분화되는 시기는 8, 9월입니다. 8, 9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곰솔의 암꽃눈이 분화되는 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해송의 암꽃눈 분화 시기도 8월에서 9월입니다.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곰솔, 소나무, 해송 모두 암꽃눈의 분화 시기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둘 다 기출입니다. 자, 무육 작업을 위한 도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무육 작업이란 것은 어린 나무를 성숙한 목재로 키우는 과정의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덩굴치기, 비료주기, 속가내기, 가지치기, 감벌, 병해충 방제 작업 이런 게 모두 무육 작업인데 이 무육 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보육낫, 이리톱, 가지치기톱. 이리톱은 이 손톱의 일종입니다. 낫, 톱 같은 것은 다 필요하지만 무육 작업에 쐐기 필요 없어요. 기르는 작업이니까 필요 없고 쐐기는 벌목할 때 필요하죠. 쐐기는 무육 작업에 필요 없다. 자, 접목은 대목만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접수는 휴면 상태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접목은 대목만 활동 시작하고 접목시키는 나무, 접수는 휴면 상태일 때 하는 게 좋다. 대목은 활동 시작하고 접수는 휴면 상태. 가을에 실시하는 게 좋다. 틀렸어요. 접목은 가을에 실시하는 건 좋지 않다. 자, 취목은 휘무지라고도 하고 취목 시 환상박피하면 발근이 잘 됩니다. 취목할 때 환상박피하면 발근 잘 된다. 삽목과 조직 배양은 무성번식 맞죠? 삽목, 조직 배양은 무성번식이다. 오! 전정가위의 원리는 지렛대 원리죠. 가위의 원리는 지렛대 원리입니다. 다음 수종 중에 암수 땅그루인 것은 은행나무입니다. 삼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모두 암수 한 그루고 은행나무가 암수 땅그루다. 택벌림이 갖는 인분구조. 자, 인분구조란 숲의 구성 상태, 수형, 수관층의 분포를 말하는데요. 나이대가 같은 동령님이냐, 나이대가 다른 이령님이냐, 수형이나 구성, 분포에 따라서 일제림, 단수님, 혼혈임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분구조인데 이 택벌림에는 어린 나무부터 벌기에 달한 성숙목까지 다 함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택벌림은 이령님형이다. 간벌의 기준이 되며 수관급 상급목이 인분의 중요 구성 인자가 되고 1급목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 적용되는 간벌 방식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간벌 방식은 비종간벌입니다. 3급목이 중요 구성 인자다. 1급목은 비교적 적다. 요게 키워드고요. 가장 널리 되는 간벌 방식이다. 비종간벌 찾으십시오. 데라사키의 수관급 구분에서 너무 피합되어서 충분한 공간을 주어도 쓸만한 나무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자, 데라사키 수관급 구분은 나무를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는 걸 말하는데요. 자, 4급목이 피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충분한 공간을 주어도 쓸만한 나무로 될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4급목. 데라사키의 상층 간벌에 속하는 것은 자, D종 간벌입니다. 데라사키의 상층 간벌에 속하는 것은 D종 간벌이다. 자, 하층 간벌은 A, B, C종, 상층 간벌은 D종을 말합니다. 자, A종을 약도 간벌, B종을 중도 간벌, C종을 강도 간벌이라고 하는데요. 간벌의 세기를 말하죠. 좀 약하게 하는 게 A종, 중간이 B종, 강하게 간벌한다 C종이고 A, B, C는 모두 하층 간벌, D종은 상층 간벌이다. 자, 수관급은 1급목이 좋은 거고 2, 3, 4, 5급목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5급목은 거의 죽은 나무, 고사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A종이다 그러면 거의 가능성 없는 나무 4종, 5종만 완전히 베내는 게 A종이에요. 그리고 B종, C종으로 갈수록 그것보다 더 많이 베어내겠죠. B종은 3급목도 벌채를 하고 C종은 2급목까지 벌채한다. 자, 잣나무 2-1-1묘가 뜻하는 것은 파종상에서 2년, 이식을 1년씩 2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4년생 묘목이다. 2-1-1묘라고 돼 있으면 파종상에서 2년, 이식을 1년씩 2번 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총 4년생 묘목을 2-1-1로 표현합니다. 주로 연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벌기를 짧게 하는 작업 방식을 외림 작업이라고 하죠.
절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외림 작업이 연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벌기를 짧게 하는 작업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 2헥타르의 임야에 밤나무를 4m 간격의 정방향으로 식재를 하려면 얼마의 밤나무 묘목이 필요한가? 자, 묘목 수 구하는 공식은 묘목의 식재 면적 제곱미터 나누기 식재 간격의 가로 세로를 곱한 것 한 줄을 심는 데 필요한 공간이겠죠? 그걸 구해서 나눠주면 된다. 자, 묘목 수는 묘목을 심을 식재 면적 여기서는 2헥타르죠? 2헥타르 나누기 가로 세로의 곱 4m 간격의 정방향이니까 4 곱하기 4 16제곱미터가 되죠. 자, 이걸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는 헥타르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걸 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헥타르는 20,000제곱미터다. 그러면 20,000제곱미터 나누기 16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1250이 2헥타르 임야에 4m 간격의 정방향 식재를 할 때 필요한 밤나무 묘목이 되겠습니다. 1250본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자의 결실 주기가 5에서 7년인 수종은 아주 길죠. 결실 주기가 5년 이상 되는 건 낙엽송입니다. 자, 소나무는 경년으로 결실을 맺고요. 전나무, 가문비 나무는 결실 주기가 3에서 4년입니다. 낙엽송은 5년에서 7년이다. 소나무는 경년, 전나무, 가문비 나무는 3에서 4년입니다. 자, 5년 이상 주기로 오는 수종은 낙엽수 말고도 잎갈나무, 너도밤나무, 녹나무 등이 있어요. 자, 묘목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일 때 삽목묘 표기 연령은?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자, 뿌리가 2년생이고 줄기가 1년생이다. 뿌리가 뒤로 갑니다. 분모로 간다. 자, TR율 표시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뿌리가 2년, 줄기가 1년생일 때 2분의 1로 표시합니다. 2분의 1묘로 하면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이다. 파종상에서 1년, 이식상에서 2년인 3년생 실생묘는? 자, 했던 거죠. 파종상에서 1년이고 이식상에서 2년이니까 더해서 3년인 실생묘는 1학년 2반 이렇게 표시한다. 벌도된 나무를 기계톱으로 가지치기 할 때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작업합니다. 절대 뒤로 후진하지 않는다. 벌도된 나무를 기계톱으로 가지치기 할 때는 전진하면서 작업한다. 다음은 예불기의 장치 중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주입되는 공기에 먼지와 실린더 내부 마물을 줄일 뿐 아니라 연료 소비 절감을 도와주는데 이것이 막히면 엔진의 힘이 줄고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며 시동이 어려워진다. 자, 공기 여과 장치입니다. 공기 여과 장치가 막히면 출력이 줄고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며 시동이 어려워진다. 자, 주입되는 공기에 먼지와 실린더 내부 마물을 줄인다. 공기 여과 장치 찾으십시오. 다음 도구 중에 소경목 벌목에 쓰이지 않는 도구는? 자, 지름이 작은 걸 벌목할 때 도끼, 활톱, 체인톱 쓰지만 2인용 톱은 두 사람이 해야 될 정도로 큰 도구죠. 소경목 벌목에 적합하지 않다. 예불기의 기어 케이스 내 그리스, 윤활유의 교환은 얼마 사용 후 실시하는 것이 좋은가? 자, 예불기 예초기의 윤활유 교환은 20시간마다 합니다. 20시간 사용하면 그리스, 윤활유 교환해야 된다. 예초기. 일반적인 체인톱의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휘발유 10리터에 엔진 오일 0.4리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5대 1이었죠. 자, 10을 25로 나누면 0.4리터 나오죠? 자, 1번이 맞네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휘발유 자동차에는 휘발유의 점화성을 나타내는 옥탄가가 높은 걸 사용합니다. 하지만 체인톱에는 옥탄가 낮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탄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한다. 틀렸고, 작업 도중에 연료 보충을 엔진 가동 상태로 혼합한다. 틀렸습니다. 연료 보충을 엔진 가동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연료통을 흔들지 않고 기계톱에 급유한다. 자, 틀렸죠? 체인톱의 연료는 휘발유와 엔진 오일의 혼합류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통을 충분히 흔들어서 섞어서 급유를 해야 되겠죠? 흔들지 않고 급유한다. 틀렸다. 다음 중 도끼자루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도끼자루는 강도가 좋아야 되겠죠? 잘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잣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자, 이런 거보다는 물풀의 나무가 애쉬죠. 강도가 3등급 정도로 호두나무, 참나무처럼 단단한 나무에 속합니다. 도끼자루로 적합한 것은 여기서는 물풀의 나무다. 분해된 기계톱에 체인 및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체인 장력 조정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정확히 외웁니다. 기계톱 체인 및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체인 장력 조정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자, 여기 체인 조정 나사 돌려 조정한다. 틀렸습니다. 체인 장력 조정 나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가 체인 및 안내판을 다시 결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행정 내연기관에 있어 크랭크 축이 몇 회 회전시마다 1회 폭발 행정이 일어나는가? 자, 사행정 내연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사행정의 사이클을 돌아가죠. 자, 이렇게 피스톤과 실린더가 있으면은 위에가 연소실이 있고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자, 흡기 쪽에서 흡기를 하게 되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크랭크 축이 반바퀴 돕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올라가서 공기를 압축할 때 다시 반바퀴, 폭발할 때 다시 내려오면서 반바퀴, 배기하면서 올라가죠. 반바퀴 해서 흡, 압, 동, 빼 사행정 사이클에서 크랭크 축은 총 2회 회전한다. 자, 원리는 그렇게 되고 그냥 외웁니다. 사행정 내연기관에서 크랭크 축이 2회 회전시마다 1회의 폭발 행정이 일어난다. 기계 경비에서 고정 비용은 창고 보관비, 보험, 세금. 딱 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죠. 창고 보관비, 보험, 세금은 고정 비용이고 연료비나 기계 수리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변하는 가변 비용입니다. 자, 쉬운 문제다. 자, 감벌은 겨울에 하고 밑깎이는 여름에, 속가배기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합니다. 감벌은 겨울에 하고 밑깎이는 여름에, 속가배기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한다. 감벌 겨울, 밑깎이 여름, 속가배기는 여름에서 초가을. 잘 외워두십니다. 자, 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한상은 추운 건 추운 건데 여름에 추운 겁니다.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으로 인해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상은 온대 식물이 피해를 받기 쉽다? 틀렸어요. 한상은 열대 또는 아열대 식물이 주로 여름철에 받는 저온 피해를 말합니다. 열대, 아열대 식물이 주로 여름철에 받는 저온 피해로 한상은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 피해를 입는 걸 말해요. 자, 저온으로 인해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 현상이 발생하여 식물체를 죽게 하는 것. 자, 조직 내 결빙 현상이 발생했다. 동해를 말합니다. 요건 주로 겨울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한겨울 밤에 수액이 저온으로 인해서 얼면서 부피가 증가할 때 수간이 갈라지는 현상. 추워서 수간이 갈라지는 현상은 상열이라고 합니다. 상열. 프로스트 크랙. 한겨울 밤에 수온이 저온으로 인해서 얼면서 부피가 증가할 때 수간이 갈라지는 현상은 상열. 식물체 조직 내의 결빙 현상이다. 동해고요. 결빙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는다. 한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2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3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